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상습적인 정치 개입 혐의 신천지 이만희 고발당해 허경영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가 결국에는 고발당했다. 이 본인이 이제 보혜사다, 보혜사.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된 그러한 단체, 이 신천지죠, 신천지. 이 묘략 전도, 아주 뭐 각종 속임수를 써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추수꾼이다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신천지, 참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 신천지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이 이만희를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본인이 그냥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당과 종교, 그러니까 이 허경영은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미륵 부처다 이러면서 완전히 뭐 종교들도 다 짬뽕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를 드나들면서 정치할 때는 정치꾼인 척하고, 그리고 종교에서는 우주 만물 창조신인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힌 그러한 자죠. 그래서 저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혁명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당에서 무려 예비후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뭐 1009명을 출마를 시켰다. 여기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이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출마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 출마 강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스팟이라는 시사 포커스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피해자들이 나와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주가 그냥 1번 찍어라 그러면 1번 찍는 거고, 2번 찍어라 그러면 2번, 뭐 3번 찍어라 그러면 3번 찍는 거죠. 그리고 선거 운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 절대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위험한, 이 사회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집단이 바로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신천지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이만희를 고소했다, 고발했다,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피해자 연대, 그러니까 신천지 피해자, 이 신천지 피해자들, 이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 이 상습적인 정치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피고발인 이만희 외 해가지고 상습적인 정치 개입과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그리고 유사 종교 집단 정치 개입을 근절 촉구 성명서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의 신천지 피해자 연대다. 이 전국 피해자 연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은 다 나온다,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사이비 종교, 이 피해자들, 종교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가 20대 대선에서 외교정책부라는 선거 개입 조직을 신설한 뒤에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도가 노컷 뉴스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간부 출신인 탈퇴자는 2022년 별도 선거 개입을 위해 신천지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정책부를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그래서 신천지 출신 교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단순히 지시한 것만이 아니라 당원 가입 링크를 보내 그 자리에서 직접 가입하게 하기도 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만희 이 교주와 외교정책부 부장을 입당 강요죄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구출하고 현재 전국 신천지 피해자 모임 임원으로 활동하는 가족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피해자 대표는 대선을 앞둔 가운데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사이비 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어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피해자 연대의 한 간부는 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문자가 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의도 받지 않고 정당 가입을 시키는 등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쓴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접촉이 된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허경영과 257명이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257명. 그래서 2020년도에 총선 때 무려 257명의 국회의원이 출마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네, 예비 후보를 1000명이 넘게 등록시킨 허경영당. 네, 그래서 총 1009명, 네, 1009명을 등록시켰다. 네, 그래서 1009명 이상, 그래서 1017명까지 예비 후보자 이 통계에 올라왔다는 게 1017명. 기가 막히죠. 1017명.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허경영이가 하늘궁을 운영하면서 또 국가혁명당을 운영하면서 이만희와 유사한, 신천지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가. 그리고 그동안 출마했던 자들, 네, 그래서 이 허경영 당에서 257명이 출마하고 예비후보로 101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전수조사. 이 허경영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검사실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고 있다. 네,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 하니까 이번에 완전히 저 허경영과 이 하늘궁을 끝장내야 된다. 저 신천지도 강력하게 심판하고 통일교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